스몰 비즈니스 사업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. 영세 소상공업주들이 은행들이요, 이 대출 기준을 점점 더 강화함에 따라서 사업 자금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최근 이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죠. 여기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.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해서 은행의 이 고위 대출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묻는 이 설문조사를 했고요. 그 리포트에 따르면 커머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대출에 대해서요, 은행들이 실제 대출 수요에는 그다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했네요. 뭐 대출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커머셜 이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그 기준까지도 강화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인데요. 높은 금리는 뭐 물론 대출기관, 사업주 모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. 그렇다 보니 최근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이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상황은 다소 변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도 전하고 있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은요,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 하더라도 기업주들, 이런 소상공업주들이 즉각적인 이 완화, 이 금리의 완화 내지는 대출 기준의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. 특히 신규 사업가들은요,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 이번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요, 기업 대출을 강화한 은행들은요, 경제 전망이 덜 우호적이거나 더 불확실한 그런 점, 그리고 산업별 문제의 악화 위험에 대한 내성의 감소, 뭐 입법부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, 그리고 감독 조치, 기타 문제 등에 대한 우려 증가를 그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. 그 결과로는요, 뭐 소기업들이 신규 대출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겠죠. 그리고 기존의 신용 한도 또한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금융 환경은요, 특히 신규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, 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나 인프라 투자 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대출 기준이 강화된 거냐와 관련해서는요, 앞서 말씀드렸던 이 FRB의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한 이 담당자 의견 리포트에 따르면요,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면요, 첫 번째는 신용 한도의 감소입니다. 은행들이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 한도를 줄인 거죠. 그러니 기존에 허용됐던 대출액의 크기, 뭐 신용 대출 가능액의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고요.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담보 요건의 강화입니다.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 기준을 높였다라는 건데요. 은행들이 당연히 뭐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, 또는 뭐 담보 자산의 어떤 가치 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. 그리고 또한 뭐 세 번째로는 대출 승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했다라는 건데요. 더 많은 서류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심사 과정을 더 철저하게 운영했다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와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심사 기준을 더 강화했다라는 거겠죠.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요, 뭐 은행들이 이 대출로 인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뭐 다른 한편으로는요, 그러나 뭐 사업 자금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그렇게까지 또 절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네요. 스몰 비즈니스 대출 마켓플레이스인 렌디오라고 하는 업체가요,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, 응답자들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고요. 78%는요, 내년에 자본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. 뭐 긍정적인 예측인 거겠죠. 기대겠죠.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그 중에 65%는요 현재까지 어떤 대출 조건이라던가 자금 지원 금액이 그들이 기대했던 예상치를 충족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, 충족하지 못했고 하회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주어진 선택지에 아주 만족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. 또 같은 비중 한 67% 정도가 선호하는 이 특정 대출 기관 유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, 절반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이 어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다네요. 그리고 대체로 이들은 금리가 낮고 또 장기적인 이 SBA 대출에 대한 접근을 선호한다라고 답했습니다. 결국 이 말은 정리하면 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에 있어서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심사 기준이라는 게 한편에서는 있고요. 그리고 또 기업주들은 일반 은행 대출에 대한 어떤
어떤 컨벤션,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그렇게 되면 남는 건 SBA 대출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또 감안해서요, SBA는요 입장을 발표했는데, 이런 일반 시중은행들이 꺼려하는 이 중소기업 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뭐 SBA의 광범위한 어떤 개혁 프로그램 조정 덕분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요 SBA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예를 들어 흑인 소유 사업체에 대한 대출 건수가요, 지난 코로나 이전 대비요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고요. 또 이런 마이너리티, 뭐 라틴계 그리고 여성 소유 업체에 대한 대출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네요. 뭐 최근에 이 은행 대출 심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요. 돈줄이 마르는 가운데 SBA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. 그러니 SBA의 여러 대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관련 뉴스입니다. 최근에 뭐 과거 SBA 론을 받으신 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재융자를 받는 데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접하는데요. 지금 이 1년에 이 대출 시장에 있어서 SBA 분위기를 잘 챙겨서요, 본인의 담당 그 SBA 론 오피서와 한번 확인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 기회에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